네, 베어스볼입니다. 자,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9일부터 있었던 SSG와의 이제 3차전 경기는 주말 3연전 경기는 1승 2패였고요.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스윕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저번 촬영 때도 이 SSG 경기에서 지금 네, 역전패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순간에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예, 일요일 날 경기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당연히 이제 수입은 하지 않아서 예,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LG 경기가 있었죠. 네, 주중 3연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 경기를 지고 두 경기를 이김으로써 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경기가 모두 맞춰졌는데요. 토탈 3승 3패. 예, 또 요번 주도 역시 딱 5할의 승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경기를 보면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SSG 경기 이 두 경기를 짐으로 인해서 네, 경기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이게 네, 네,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제 진 것 같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고 연패로 갈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 3차전에서 예, 또 이제 우리가 반전이었죠. 네, 또 이제 크게 이제 이김으로써 굉장히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LG전 경기도 또 똑같은 2승 1패라도 한 경기 주고 두 경기 이기는 게 또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는데 중요한 결과였을 텐데 뭐 그 네, 한 경기 내주고 이제 두 경기를 얻는 네, 역전하면서 이제 끝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분위기가 다운될 만하면 이제 저희가 또 힘을 발휘해서 또 한 경기를 이기고 또 다운될 만하면 또 역전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강팀으로서의 면모가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팀들이 잘 무너지지 않는 팀들이 강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강팀의 모습을 보였다. 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요번 여섯 경기 중에 진 경기가 세 경기인데 이 진 경기 세 경기가 모두 좀 아쉬웠어요. 사실 전 경기를 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뭐 지는 경기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너무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요번 일주일 경기는 약간 쏘쏘 정도 예, 경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요번 주에 이제 기사글입니다. 요번 주에 기사글은 지난 이제 LG전 경기에서 이제 정수빈 선수를 뺀 두산과 박희민 선수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LG를 이제 비교하는 글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세웠던 철칙 중에 하나가 타 팀은 비난하지 않는다. 네, 다른 팀은 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요걸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뭐 두산을 치켜 세우기 위해선 다른 팀을 이제 깎아내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 기사를 글을 쓴 것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코멘트 기사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박희민 선수가 그리고 LG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판단할 능력도 제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두산 글만 예,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번 주에 이제 요번 주에 글 제목을 제가 두산이 항상 강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서 지난 LG 경기에서 정수빈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행 선수가 선발 출장했죠. 예, 너무 조수행 선수가 잘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조수행 선수가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일정한 활약을 계속 잘 해주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어떤 어, 그 라인업에서 본인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은 표정에 나타나지 않고 나갈 기회마다 예, 항상 이제 후반부에 교체 멤버로 나가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고 네, 자신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프로다운 모습이지 않았었나.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는 조수행 선수 최근에 이제 어떤 활약을 보면서 굉장히 믿음직스러웠고요. 네, 정수빈 선수도 처음 한동안 컨디션이 좋았다가 요 몇 경기에서 좀 이게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라인업에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정수빈 선수, 예, 수비를 생각하면 정수빈 선수를 뺄 수가 없는데 과감히 이제 빼고 조수행 선수에게 출장의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글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은 이기려고 구상을 한다. 네, 개인 감정은 없어야 한다. 자, 지금 김태형 감독이 이제 라인업을 짜거나 선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애정은 있지만 이거는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선발 출장을 하기 어렵다. 너의 컨디션 상태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왜? 항상 김태형 감독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600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량이 떨어지면 밑에서 올라온 선수가 나가고 밑에 선수가 마흔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앞으로 이제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선수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나이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한다 하더라도 다음 선수를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선수를 빼는 경향을 보이게 되잖아요. 보통 팀들은. 예.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흔 먹은 선수를 못 이기면 마음 먹은 선수가 계속 나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두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최승용 선수의 교체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우선이지 선수의 어떤 기록이 우선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최승용 선수의 교체 타이밍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항상 이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예,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김태형 감독이 본인의 어떤 감독으로서 예,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감독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면서 애정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기량이 안 되면 내가 명단에 올릴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라인업에서 빠지더라도 왜 나를 빼는 거야라는 불만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두산이 강팀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두산의 원년 팬으로서 굉장히 두산의 모습 중에 제가 이게 과거에 팀이 어려울 때도 강팀의 면모가 있었고 지금은 뭐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강팀의 면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선수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팀의 분위기 예, 그리고 팀을 이런 분위기를 최적화시킨 김태형 감독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팀 분위기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야구를 하지 않는 그 두산 야구가 그래서 오랫동안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두산은 강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네. 어느 해는 뭐 6등, 7등을 할 수 있는 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언제나 이 팀은 6등, 7등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선수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서 네, 항상 상위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렇게 실력으로만 평가한다는 거. 그날의 컨디션을 가지고 선수들을 그 선발 라인업을 짠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두산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름값에 굴하지 않고 네, 진짜 그 당시에 그 날의 실력과 예, 그 날의 컨디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짜나가는 두산의 힘,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강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현재 두산이 오랫동안 지금 한국 시리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갈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올해 FA에서 가장 우리 팀에서 중요한 선수는 박세욱 선수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FA는 저는 김태형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두산 야구를 보면서 많은 감독들, 네, 그렇죠.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두산에서는 좀 길게 이제 감독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감독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두산의 정신과 가장 지금 현재 두산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야구와 가장 맞는 감독이 김태형 감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올해 FA이기 때문에 저는 FA 중에 최고의 두산에 지금 올해 잡아야 될 FA가 저는 김태형 감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우리 감독이 우리 두산 야구에 최적화된 감독이다. 예, 두 번째 이렇게 이름값으로 야구를 하지 아니하고 예, 결국 그날의 컨디션과 그때의 실력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라인업을 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정수빈 선수도 더 힘을 내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최적의 이제 기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산 야구가 항상 보면 선수들이 이게 굶주림이 있어요. 야구에 대한 굶주림, 절박함, 이게 두산 야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뿜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두산 야구다. 예, 그래서 강팀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장면입니다. 요 장면은 이 강승호 선수가 홈런을 치는 장면이에요. 네, 그죠? LG와의 3차전 경기에서 마지막 9회 이제 9대 4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 홈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요번 주는 제가 뭔가 이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뭔가 이제 두산 많은 사람들이 기사 글에서 얘기하지 않는, 꼭 일부러 그런 거 찾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두산만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제 선정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지만, 요번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요번에는 뭐 강승호 선수입니다. 예, 요번 일주일 동안은 강승호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예, 3안타, 2안타, 1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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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타 오 계속 벌써 반은 세 경기의 반은 2안타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1안타씩은 계속 치고 있는 강승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강승호 선수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강승호 선수가 굉장히 뭔가 이게 안정돼 있어요. 타격이라든가 이제 수비할 때도 좀 약간 이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먼저 뭔가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타격할 때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거 전문가분들이 좀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데 느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타격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홈런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타격 폼으로서 타격을 치고 있는 모습, 기술적인 측면에서. 근데 저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뭐 얘기할 능력도 안 되지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게 강승호 선수가 이게 눈빛이 좀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두산화된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박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강승호 선수가 LG 시절, 과거에 SK 이제 SSG 시절보다 보다 이게 눈빛이 두산 선수의 어떤 절박함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다라는. 요번 제가 일주일 동안 발견한 것은, 그래서 강승호 선수가
이제 두산 선수처럼 두산 선수가 됐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절박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야구를 절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강승호 선수의 상승세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기사글을 보면 강승호 선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뱃을 이제 짧게 잡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저는 어떤 그런 야구를 내가 꼭 해야겠고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두산만의 특유의 이제 절박함이 생겨서 강승호 선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뭐 요번 주는 뭐 요번 일주일 경기는 뭐 강승호 선수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약간 이제 요번에는 워스트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참 요번 일주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번 올해 올 시즌 경기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게 틀림없이 제가 양석환 선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김재환 선수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했고요.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도 원래 2번에서 치다가 이제 3번으로 가고 또 늦게 이제 귀국하는 관계로 좀 컨디션의 난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금 그 기대보다는 좀 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산 야구에 있어서 요번 일주일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그랬고요. 특히 요번 일주일은 두드러지게 이 그 중심 타선에서의 어떤 활약의 부진 이것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페르난데스 선수가 뭐 약간의 이제 부상은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는 과거의 페르난데스 선수의 그런 어떤 교타자로서의 어떤 그런 특유한 어떤 강점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경기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SSG와의 경기에서의 어, 네, 병살타 세 개는 약간 충격적이었죠. 타 팀도 충격적이었지만 우리 팀도 네, 충격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경기가 맥없이 경기가 지게 되는 결과가 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심 타선에서의 어떤 이 부진 이걸 빨리 극복하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3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페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수비를 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 그렇기 또 그렇다고 해서 주루 플레이가 굉장히 빠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비의 비중이 있는 선수라면 지금 정도의 성적, 3할을 전후로 하는 성적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홈런 타자였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페르난데스 선수는 주로 지명 타자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교타자로서 더 많은 안타를 쳐줘야 되는 게 페르난데스 선수의 역할이다. 이름 뭐 3번 타자건 2번 타자건 그거는 이제 뭐 나는 3번 타자이기 때문에 좀 못 치고 있어. 이거는 좀 그 핑계일 수 있겠고요. 네, 아무튼 페르난데스 선수가 원래의 본인의 어떤 교타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적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보시면 페르난데스 선수가 잘 칠 때와 못 칠 때 이게 성적이 차이가 크죠. 뭐 이렇게 3안타도 치고 2안타도 치고 이러다가 5할 이상을 치기도 하다가 네, 갑자기 또 네, 5타수 무안타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맥없이 그 네, 끝나는 그런 경기도 있고요. 그래서 자, 꾸준하게 중심 타선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승리의 포인트, 점수의 포인트에 이렇게 중심 타선이 타율이 좀 낮더라도 관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심 타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페르난데스 선수보다도 조금 더 아쉬운 게 그래도 이제 페르난데스 선수는 3할을 전후로 치긴 하잖아요. 저는 김재환 선수가 좀 아쉬워요. 왜냐면 김재환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건 누구나도 다 생각하는 게 FA 계약, 큰 FA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가 좀 이 홈런 타자로서 완성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매년 보면 이게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도 아주 중요한 홈런 두 방을 쳤어요. 네, 두 방을 쳤지만
네, 이제 LG전에서 예. 그렇지만 이 두 방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승리, 팀이 이겨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이 홈런 두 방 외에는 없었다. 약간 이제 이게 김재환 선수는 뜬금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교타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일정한 홈런을 쳐줘야 되는 게 김재환 선수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쩌다 한 방이 아니라 진짜 꾸준하게 위협적이고 또 안타도 일정 부분 안타를 쳐주면서 홈런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냥 홈런 아주 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삼진 아니면 평범한 뭐 땅볼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맥없이 하는 것은 좀 약간 아직은 좀 많이 실망스럽다. 네,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기대치는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좀 매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2할 초반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진짜 위협적인 꼭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건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긴장감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본인의 성적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환 선수가 아무리 장거리 타자라 하더라도 2할 초반대 성적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다. 못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3할 이상, 3할 뭐 초반대까지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할 후반대를 치면서 안정적으로 안타를 쳐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홈런 레이스에 같이 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선수하고는 좀 기대치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요번 일주일 동안의 성적은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지만 앞으로 그 경기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했던 예, 김재환 선수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두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저희 두산이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5할의 승부 정도를 하고 있는데 5할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국 SSG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두 선수의 좀 각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요번 주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을 이 그 김재환 선수의 삼진 장면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두 선수가 더 힘을 내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정수빈 선수도 다시 이제 페이스 회복을 해서 두산의 이제 중견수 가장 네, 수비의 중심이 되는 중견수 역할을 또 이렇게 좀 밝은 얼굴로 예, 웃는 얼굴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베어스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파이팅!